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요. 밀크맨이라는 소설 서평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아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10월 4일,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이 책이 정식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두께가 훨씬 두꺼워진 느낌이랄까요. 페이지 수는 비슷한데 이제 뒤에 해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첨부가 돼서 조금 더 두꺼운 분량의 소설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제가 사서 바로 읽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소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네, 저는요, 이 책을 맨부커상 수상작이라는 말에 정말 바로 신청을 하고 서평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맨부커상 하는데 과연 맨부커상은 어떤 것일까요? 잠깐만! 맨부커상이란 이제 영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9년에 이제 영국의 부커사에서 제정을 했고요. 2016년 5월 16일에는 이제 동양인 최초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가 이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기도 해서 이제는 조금은 저희에게 익숙해진 문학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부커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바로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애나 번스라는 작가님은요, 북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님이세요.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들 중에서는 첫 북아일랜드 계통의 작가라고 합니다. 이 밀크맨이란 소설로 굉장히 다양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올해에는 전미 도서비 평가 협회상이라는 것을 또 받으셨고, 정치소설에 이제 주어지는 오웰상이라는 것도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작품으로도 여러 상을 수상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번 이 밀크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정치소설 쪽으로는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작가님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소설을 그러면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밀크맨이라는 소설은요, 1970년대 북아일랜드 신구 종교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는요, 작가 본인의 자신의 경험으로 이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작가님의 경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너무나도 잘 녹여내었구나. 그만큼 정말 완성도가 탄탄한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은요. 일단 길을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기 좋아하는 나라는 18살 소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걸어다니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 동네에서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여겨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소녀는 걸어다니면서 여전히 책을 읽는데요. 이 소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소녀가 사는 곳은 국가 반대자들이라는 무장단체가 법이자 진리인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사상이라던가 사유 같은 경우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인물에게 어느 날 밀크맨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밀크맨은요, 소문 속에서는 국가 반대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런 밀크맨이 나의 일상에 불쑥불쑥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쾌함과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밀크맨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인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 집이 어딘지 등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불쑥불쑥 원하지 않는 순간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동네에서는 주인공인 내가 밀크맨의 여자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기정사실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는요, 아니라고 부정도하고요. 믿었던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말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는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그런 소문과 두려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은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요. 어느 순간 밀크맨이 죽게 되고 밀크맨이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키포인트가 되는 인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뒤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제가 제외하고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줄거리를 바탕으로 저의 의견과 감상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이 책을 다 읽었다고? 라는 마음 때문에요. 왜냐하면 읽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정확한 명칭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인공인 나의 이름과 등장인물들의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지역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누구지? 하다가 두 번째 읽을 쯤에는 아, 그치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점이랄까요? 첫 번째 읽을 때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 그것이 첫 번째 저희 감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나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빠져들었다가 이 정보를 흡수하기도 전에 다른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너무 방대한 양의 사건들이 단기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힘들었던 점, 책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점 두 가지가 바로 이 책의 매력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는다,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요. 우리에게 배경은 1970년대 북아일랜드 신구 종교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입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었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 떠올랐던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읽을 때 떠올랐던 사회적 이슈들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서 읽어볼 수 있는 소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방대하게 모든 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훨씬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고 어쩌면 남자친구 앞에서의 불안함, 가족 앞에서의 억울함과 답답함, 주변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불쾌함, 그리고 정말 밀크맨이 나타났을 때의 공포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져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주인공이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서 한 행동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도 같이 놀라고 대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 훨씬 방대한 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등장인물에 몰입하기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점에서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됐냐 하면요. 이 주인공 나라는 인물이 한 몇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왜 내가 해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사람들 대중의 시선을 받아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며 왜 노출이 되어서 자신의 상황을 본인이 해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밀크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밀크맨의 존재에는 별 관심이 없이 이 나라는 주인공이 걸어다니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이전에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그래.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그래. 여자가 먼저 그랬겠지. 신호를 보냈겠지. 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고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점점 더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감정에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나라는 인물이 상대방들에게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남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침묵을 점점 선택하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는 이러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 본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침묵이 되어버리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게 비단 주인공 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특히 동네 주민 중에서도 여성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에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평소라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예 설명을 드리고 정말 저의 감상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드렸을 텐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미 서평단 앞쪽 글에도 완전 큰 반전은 아니지만 무언가 핵심 키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언급은 피해달라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장의 내용은 아예 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너무 어렵고 또 여러 번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읽고 나면은 와, 내가 다 이걸 읽었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가치관들을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고요. 그 외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 책에 대입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꼭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포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읽을 때 또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다면은 굉장히 많은 답답함과 함께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읽고 제가 10년 후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느끼는 점과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 점이 저는 소설과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시간이 더 흘렀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그때그때 대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아니면은 10월 한 달간 밀크맨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또 개인의 신념, 또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한 장씩 읽어 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애나 번스의 밀크맨,
제가 정말 지금까지 영상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거나 아니면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밀크맨을 구매하고 싶으셨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